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낮에는 덥고요. 불이 타고 밤에는 찬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이 20여일 남았는데요. 원래 추석은 윤달이 껴서 그런지 아주 멀리만 느껴집니다. 저 네팔이라는 도시는 원래 불교의 도시죠. 그게 참 젊은 Z세대들이 폭군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혁명이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폭군이라 그러죠. 어느 나라나 뭐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층들도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서 독방에 계시고 그것도 부부를 같이 또 뭐 특검이 뭡니까 내란 특검이라 붙여놓고 한 달이나 더 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셔야 뭐 해결책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미주알 고잘 해봐야 트럼프 대통령 한 분 오는 게 좁쌀 10,000바퀴 뭐 10만바퀴 고르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들이 대통령들이 올 때는 뭔가 딜을 하죠. 서로 조건을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 북한에 우리가 대통령들이 김정일이나 김정은 만날 때도 보면은 뭐 한 보따리씩 주잖아요.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은 뭐 햇빛 정책에서 돈을 엄청나게 줬고요.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전직 뭐 대통령들은 전부 다 많이들 갖다 바쳤죠. 특히 갈라치기 선수 문재인은 엄청나게 그죠. 뭡니까 USB를 전달하고 그죠. 그 안에 뭐 원자로 그 설계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가 선물을 큰 선물을 주고 저기 38선에서 만나고 이래 하거든요. 그냥 만나주지는 않죠. 근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온다면은 이재명이는 엄청난 큰 선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선물이 바로 특검 해체와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고 또 김건희 여사님이 먼저 나오시고 이런 것들이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 100일 치에 기자회견을 그래서 뭐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대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정청래하고 그것도 그죠 그 뒤 끄락치들은 생각이 다르죠. 김어준이라든가 박범계라든가 그 자들은 더욱더 더 센 특검 더 센 걸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재명이 왜 그러냐 이재명이 혼자 이렇게 독주로 해왔거든요. 자기 혼자 오다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큰 가지가 오래 쓰려면은 장가지가 많아야 되는데 장가지가 없이 혼자만 이렇게 독야청청 서왔는 거죠. 이것이 이재명에는 큰 난관이 될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다른데 지금 뭡니까 이 대표들이 얼마 가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원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1인 독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 이게 만약에 완전히 공산국가에 같으면 오래 가는데요. 세습을해서 우리나라 같은 거 아주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이재명이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또 이렇게 왜냐하면 정청래라든가 두 번째 주자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가 지금 악을 쓰고 지금 이름 올리고 대선 주자 이름을 올리고 하는데 누굽니까? 바로 장동혁 대표가 엄청나게 추월을 해버리고요. 아주 좀 처음에 바탕을 잘 닦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어떤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형태의 어떤 처세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많이들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요. 단독 1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청래나 뭐 그렇게 한 200명 가까이 사도 지금 명함을 못 내밀고 있죠. 조국 뭐 그쪽에서는 이제 정청래 조국 이런 자들인데요. 거의 명함을 차라리 김어준이가 더 인기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쪽에서는 개딸들이 누구를 미느냐 여기서 다음 대선 주자가 정해지는데요. 개딸들을 잡으려고 지금 뭡니까? 개가 여름에 발버둥 치듯이 그죠? 그렇게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 얘기를 좀 이렇게 네팔 사고가 좀 이렇게 하면서 남의 나라 같지가 않죠. 너무 억압으로, 그죠? 국민을 다스리고 갈라치기 하고 억압으로서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저런 사태가 나고 교도소가 이제는 뭐죠? 탈출이 일어나고요. 장관들은 헬기를 뭐 가다가 물에 빠지고 지금 불에 타 죽고 뭐 정리했죠. 뭐 전직 총리 부인이 불에 타 죽고 별일이 좀 생기는데요. 어제 뭐 영상을 잠시 보니까 하면 장관은 개 맞듯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몽둥이로 젊은 층이 가서 뭐 사전 없이 때리는 걸 봤는데요. 정말 저렇게 악독한 자들의 말로가 저렇구나, 그죠? 그것도 빤스 바람은 맞더라고요. 그죠? 뒤지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맞아시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자들은 결국 말로가 저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저 정치의 어떤 논평을 약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완전히 달라져 프레스를 장악한 장동혁의 출발은 일단 기세가 좋습니다. 그죠? 지지율도 올랐고 장동혁 당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로 1위로 오뚝 올랐었습니다. 대진은 또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좌파 진영에서는 가장 극강의 빌런 화력은 이재명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독주죠. 이재명이 선택지에 사라지니 조국 정청래 김민석 이제 이런 자들이 고만고만한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도 도토리 기재기로 올라오는 거죠. 3분 지기가 됐다. 오히려 이제 우원석이도 또 끼고 싶은데 이제는 그죠. 이름이 김동연이라든가 그죠. 또 김부겸이 또 이런 자들이 지금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고 그죠. 이런 사들이 이미 역사에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잠룡에서 사라지면요. 정치인들은 굉장히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맥이 쏙 빠지거든요. 자기들 이름이 늘 거론돼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홍준표가 맨날 총살 내부 총질하고 이런 거는요. 기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달라는 그래서 배우라든가 그죠. 우리 좀 이런 탤런트들 정치인들은 무대에서 사라진 걸 가장 싫어해요. 자기 이름을 많이 거명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김상욱이가 그래 사고치고 결국은 민주당으로 갔지만 자기 이름을 늘 기자들이라든가 매스컴에서 그죠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총질도 한 그 고도의 심리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협동조합 모임처럼 보일 지경이다. 그죠? 고만고만하다. 이 와중에 이재명의 존재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다 하도 그죠?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무로 대통령 김어준, 존재감이 이해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죠? 야들이 지금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거니까 이재명이도 이제 그죠? 지도 별로, 존재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국민의힘만 잘 정비해 장동혁 대선이 굳어진다면 장동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조국 정청래보다 비주얼, 언변, 정무 감각, 연설, 소통 능력, 특히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이 월등하다. 그죠? 지금은 뭔가 미디어 시대죠. 어떻게 그죠? 기자들이라든가 매스컴을 잘 활용 출연하냐, 또 이런 유튜브에 잘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냐. 예전에 이재명이가 그렇게 출연을 많이 했죠. 김호진 방송이라든가 3프로 TV라든가 이렇게 출연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치 감각이라는 거죠. 그 유튜브 그 사람들도 키워주면서 자기를 또 이렇게 덕을 보는 이런 거죠. 장동혁의 원래 경력준 눈여봐야 할 것은 바로 원내 대변인 시절이죠. 수없이 온마이크를 했고 보궐선거를 국회 입성일 때부터 여러 방송 매체 활약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엘리트다운 또 오파의 품격다운 신사의 어떤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패널 난 장동혁의 모습을 보고 이제 보수의 느낌이 정치인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고요. 그죠? 이런 어려운 성장 환경을 딛고 독실한 신앙심으로 현대 것을 신할 이명박 대통령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에서 신화를 일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라는 것은 뭡니까? 저 기업에 가난하면서 열심히 고학을 해서 그죠? 칠남매의 또 그죠? 그런 참 아주 어려운 지경에 그 꼴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살았거든요. 거기서 포항에 동지상고라는 것을 졸업을 하셔가지고 고려대를 나와서 현대건설에서 결국 대통령이 된대요. 사적으로는 팔봉쌤의 고등학교 선배님입니다. 그죠? 같은 동문을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죠? 인물로 지금도 그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바로 포항의 동지상고라는 곳의 어떤 저희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통 고향 마을도 자주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동희가 이제 3년 만에 원내 모든 요직을 거친 슈퍼 정치 이제 엘리트죠. 그래서 당대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맡을 때 이준석, 한동훈 체제 국민은가 어떻게 달라진지 장동희가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모습을 더욱 기대하며 지켜볼 만하다. 그죠? 뭡니까? 이준석이 한동훈이 할 때는 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때는 이런 또 내란 특검의 시절 따위죠. 그 호 시절에도 맨날 보면은 뭐 말썽을 참 많이 셀카 찍고 돌아다니고 이준석은 가방 메고 돌아다니고 이런 우리 현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동희 대표는 미디어를 활용을 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뉴스가 볼만 난다 이만 장동희 대표의 대여 투쟁, 최고의 모두 발언, 기자회견 등에서 확실히 전국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보인다. 지금은 뭔가 확실한 팩트를 원하고요, 강한 메시지를 원하고 어영부영하던가 뭐 우유부단한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사실 이기고 있다가 장동혁 대표의 확실한 메시지, 확실한 스탠스 이거로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져버렸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젊은 것도 있지만 어떤 확실한 거, 그죠? 뭔가 확실한 메시지, 신뢰와 그죠? 이런 믿음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가정이나 나라에서나 당에서도 신뢰와 믿음이 깔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요, 저도 신뢰로서 하는 거거든요. 늘 새벽에 이거는 생방송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날씨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미리 찍어놨다가 뭐 녹화를 올리는 거는요, 그날 아침 날씨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오면서 날씨가 어떻더라, 시장이 어떻더라,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발봉쌤 생방송은 못하지만은 이 지금 찍어서 뭡니까 이 대본도 없고 그죠,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있는 그대로 참 느낌 그대로 있는. 저는 죽음 편지를 참 싫어하거든요. 뭐냐, 우리 단체 문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고라든가 이런 거 좀 여러 가지, 부고는 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단체로 쫙 보내서 오는 거 정말 싫어. 그걸 우리가 죽음 편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봉쌤은 매일 아침에 기왕이면은 살아있는 편지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생방송은 못하지만은 바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날 일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날 날씨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밤사이 일어났던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전날에 찍었다 이렇게 녹화를 해놨다가 그죠? 예정했다 올리는 것은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듣다 보면 어제 얘기인데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동희 대표가 지금 미디어 이 방송 활용을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지만 지금 대선 주자 그죠? 전무후무하게 1위로 지금 오는데 조국이나 김민석이나 정청래는 다 고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혼자 독주로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 나머지는 그죠? 그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는 거죠. 그 혼자 독주 그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는 그 시기에도 크게 뭐 존재감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어떤 자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죠? 또 이렇게 우리 또 구글에서 그죠, 어떤 이름이 조회가 많이 되느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지금은 장동혁 이름이 오히려 독주가 1위로 지금 올라오는 게 많은, 지금 그죠, 구글의 어떤 이런 것에서도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를 많이 조회를 한다는 거죠. 이걸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지지율이 있어야만이 정치인들은 입김이 돼요. 그죠? 국회나 어떤 대통령이 어디 만나더라도 힘이 실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국민이 얼마나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바라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나온 그 지지율에서 정치인들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갑실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오늘 쥐띠는 그죠? 다가오는 사람 좀 조심하지만은 그죠? 그러나 모든 성사가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매매 그죠? 이사 건강이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군인, 경찰, 정치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되겠고요. 소띠는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금요일 날 마지막 이제 한풀 꺾이는 날씨에 여행 가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팔봉쌤 아들도 지금 서울에 여행 가 있는데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참 충실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참 잘 논다.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꼴 보기 싫지만 어떤 데는 참 자기를 위해서 참 잘 사는 시대에 그런 그죠? 부럽기도 합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늦둥이가 있습니다. 늦둥이 이란성 남녀 쌍둥이가 있는데요. 저 딸내미는 객지에 나가 있고 아들은 포항에 있는데 지금 오늘 서울에 일주일 동안 가서 휴가를 내서 같이 가서 뭐 취업 박람회도 해주고 장남도 해주고 또한 뭡니까 거기서 또 즐기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산다. 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호랑이띠는 오늘 그죠? 차박이나 해외여행, 크루즈여행 멀리 떠나고 이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 교통사고 낙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전에도 너무 댓글이 이거 팔공선생님 낙상을 주의하는데 넘어져가 한의원 다니고 있다 했죠. 그래서 조심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용띠도 오늘 좋습니다. 이사, 매매, 기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뱀띠도 오늘 그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행재수가 있고 금전운이 좋습니다. 돈주머니에 들어오는 주머니는 커지고 나가는 주머니는 작아지면 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좋은 날 귀인이 나타나겠네요.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 말띠도 좋네요. 청춘 남녀를 만나게 되고 남사친 여사친이 생기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양띠도 문서운이 있네. 매매운이 있고 건강이 좋아지겠습니다. 맨발 걷기 많이 해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래 시원할 때 아침 저녁으로 그죠. 특히 물기 있는 데가 좋죠. 시내가라든가 바닷가 이런 데 하시면은 그 효과가 좋습니다. 원숭이 때 다가오는 사람 저희가 주식 펀드 고의는 연결하지 마시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닭띠도 오늘 동거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 주의하시고요. 항상 적은 가까이 있다 했죠. 자, 개띠도 오늘 그죠? 명의운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돼지띠도 만사 형통입니다. 오늘 그죠? 모든 일이 소원한 일이 잘 풀리겠습니다.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 자, 이제 시원한 그죠? 가을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환절기에 늘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 그러네요. 주변에 오시는 손님 중에서도 코로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이제는 마스크 좀 찌고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힘찬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공선생입니다.